테헤란의 두 얼굴 같은 거리, 다른 시간. 한 도시가 잃어버린 50년, 1971년. 페르세폴리스의 밤하늘 아래 샹들리에가 빛났다. 세계 60여 개국의 왕과 대통령이 모였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와인, 파리 막심, 레스토랑이 차린 만찬,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황금빛 천막 도시. 이란 황제는 선언했다.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 세계는 이란을 중동의 별이라 불렀다. 그리고 8년 뒤 같은 도시의 거리에서 여인들이 차도르를 벗어 불태웠다. 그 옆에서는 또 다른 여인들이 차도르를 두르라며 외쳤다. 같은 테헤란, 같은 하늘,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한 도시의 기억입니다. 1970년대 미니스커트가 거리를 활보하고 비틀즈의 음악이 흐르던 도시.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 한 올 때문에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도시.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격동에 100년을 함께 걷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란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자와 태양의 마지막 빛.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이란은 카자르 왕조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인이 이란의 석유와 영토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시절, 페르시아라 불리던 이 고대의 땅은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 한 채 무력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한 군인이 일어섭니다. 레자 칸. 코사크 여단의 지휘관 출신이었던 그는 1921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1925년 마침내 카자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팔레비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자 샤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터키의 케말 아타투르크를 모델 삼아 그는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1935년에는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공식 변경합니다.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베일을 벗기는 것. 1936년 레자 샤는 여성의 차도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거리에서 경찰이 여성의 베일을 강제로 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해방이었고 어떤 여성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란의 근대화는 위로부터 강제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왕이 칼끝으로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과 소련은 이란을 침공합니다. 레자 샤는 강제로 퇴위당하고 남아프리카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좌에 앉습니다.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 훗날 이란의 마지막 황제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사데크의 봄, 그리고 갑작스러운 겨울. 1951년 이란 의회는 한 사람을 총리로 선출합니다. 무하마드 모사데크. 깡마른 체구에 늘 잠옷차림으로 의회에 나타나곤 하던 노정객. 그는 시민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내건 공약은 단 하나였습니다. 석유 국유화. 당시 이란의 석유는 영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땅에서 솟는 검은 황금이 영국 회사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정작 이란인들은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이 구조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1951년 이란 의회는 석유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영국은 격분했습니다. 영국 군함이 페르시아만에 모여들었고 이란산 석유에 대한 국제적 봉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자원을 그 나라가 갖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가 강대국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1953년 8월 이란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CIA와 영국 MI6가 합작한 비밀 작전, 코드명 아약스. 거리에는 갑자기 폭도들이 나타났고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됩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 196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13년 미국은 이 작전이 자국의 공작이었음을 공식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외세의 손에 짓밟혔다.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사데크가 무너진 자리에 젊은 황제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다시 권력을 거머쥡니다. 미국과 영국의 든든한 후원 아래 그는 이제
절대 권력의 길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백색혁명의 빛 그리고 그림자. 1963년 황제는 거대한 개혁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백색혁명,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대지주의 땅이 쪼개져 농민에게 분배됐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문맹 퇴치를 위해 군 복무 대신 시골 마을에서 글을 가르치는 지식 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변했습니다. 특히 테헤란이 변했습니다. 1970년대 테헤란의 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들이 서양 음악을 들으며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가 상영되었고 테헤란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디스코텍이 영업했고 호텔 라운지에서는 재즈가 흘렀습니다. 패션쇼가 열렸고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페르시아 양탄자를 사고 이스파한의 이슬람 사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석유는 흘러넘쳤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유가가 4배 가까이 뛰어오르자 이란은 천문학적인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황제는 자국을 세계 5대 강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부의 분배는 극심하게 불평등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호화 저택과 남부의 슬럼가는 같은 도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든 가난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화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바크, 황제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조직은 반체제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고문, 실종, 처형. 황제의 화려한 궁정 뒤에서 침묵의 공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손에는 미니스커트를, 다른 손에는 고문 도구를 든 시대. 그것이 1970년대 이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망명자의 목소리. 카세트 테이프의 혁명. 1964년 한 종교 지도자가 이란에서 추방됩니다. 호메이니. 그는 황제의 백색 혁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죄로 체포되었다가 결국 국외로 쫓겨났습니다. 터키, 이라크 나자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 노플르 샤토. 황제는 안심했을 겁니다. 늙은 성직자 하나가 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카세트 테이프 한 장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녹음한 설교가 테이프에 담겨 이란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모스크에서, 시장에서, 가정집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황제는 부패했다. 외세에 꼭두각시다. 이슬람으로 돌아가라. 1978년 이란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해 9월 8일 테헤란의 잘레 광장에서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합니다. 검은 금요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이 사건은 황제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종교 지도자, 좌파 지식인, 자유주의자, 상인들까지 서로 다른 이념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 아래 뭉쳤습니다. 황제 타도. 1979년 1월 16일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는 이란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내에서 이란의 흙 한 줌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월 1일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테헤란으로 귀국합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의 첫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황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다섯 번째 이야기, 베일이 다시 내려오던 날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미래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좌파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이란을 꿈꿨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여성들은 더 많은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호메이니가 그린 그림은 달랐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이슬람 공화국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위를 갖는 신정체제. 1979년 4월 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립, 그리고 12월 새로운 헌법이 채택됩니다. 헌법은 한 사람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197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호메이니가 여성의 히잡 착용을 권고합니다. 권고는 곧 의무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했지 베일에 갇히려 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묻혔습니다. 1981년 히잡은 법적 의무가 됩니다. 1983년에는 위반 시 형사처벌이 명시됩니다. 미니스커트는 사라졌습니다. 디스코텍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관에서는 검열된 작품만 상영되었습니다. 음악, 춤, 술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남녀 분리가 강제되었습니다. 학교, 버스, 해변, 심지어 결혼식까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까지 거리에서 자유롭게 걷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 9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8년에 걸친 전쟁. 양측 합쳐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비극. 어린 소년병들이 지뢰밭을 향해 징역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목에 걸고서. 전쟁은 1988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이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두 개의 이란이 공존하는 시간. 호메이니는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리는 알리 하메네이가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란은 보수와 개혁 사이에서 진자처럼 흔들렸습니다. 1997년 모하마드 하타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명의 대화를 외치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의 벽에 막혔습니다. 2002년 녹색운동이 일어나 부정선거에 항의했지만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6일 마사 아민이라는 22세 쿠르드계 여성이 테헤란에서 도덕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흘 후 그녀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이란 당국은 지병이라 했지만 가족과 시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란 전역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 이 세 단어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랐고 히잡을 불태웠습니다. 시위는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테헤란에는 두 개의 이란이 공존합니다. 거리에서는 도덕 경찰이 여성들의 옷차림을 단속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 모임에서, SNS에서 이란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 음악, 춤, 자유로운 사랑, 모든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카페에서 젊은 여성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영어 코딩을 공부합니다. 같은 시각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한 여성의 머리카락 한 가닥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같은 도시, 같은 하늘,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황금 천막은 사라졌고 미니스커트는 옛 사진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손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 그때는 그랬단다. 그때는 그랬단다. 50년 전 사막 한가운데서 황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50년 후 거리에서 한 소녀는 머리카락 한 올의 자유를 외칩니다. 같은 도시, 다른 시간. 그러나 어쩌면 같은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외침. 테헤란의 두 얼굴은 한 도시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근대화도, 위로부터의 신정도, 결국 한 사회를 온전히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는 100년의 증언입니다. 진짜 변화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날에도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누군가 여전히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세계에 전합니다. 도시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진짜 얼굴은 어쩌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다음 시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1970년대 테헤란의 거리에 서 있었다면 어떤 풍경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